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금일 식약처에서는 새로운 공지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8월 1일자로 추가 특별 시험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차 시험 때 시험을 취소한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취소된 수험생들이 있었죠.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2회 정기시험은 10월 17일자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니까 시험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3과목 화장품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에 설비 및 기구관리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 내용 또한 눈과 귀가 익숙해져야 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반복해서 학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즌 1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관리에 대한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관리 지침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사용 목적이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고 필요 경우에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사용하지 않은 연결호스와 부속품은 건조한 상태 유지하고 호스는 정해진 지역에 바닥이 닿지 않도록 정리 보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설비의 표면은 제품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청소하기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틀린 말이 없죠.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제품에 영향을 주죠. 배관 및 배수관 설치로 제품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배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비 및 기구 관리에서는 총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설비 기구의 위생 기준 설정, 위생 상태 판정,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또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또 폐기 기준입니다. 설비 기구의 위생 기준 설정 및 상태 판정입니다. 우사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CGMP 제8조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 2항이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CGMP 조항은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작업장, 작업자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 조항도 지난 강의에 읽어드린 것인데 설비기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는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5호는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8호는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화장품의 생산 설비의 종류인데요. 화장품 생산 시에는 많은 설비가 사용이 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색조의 분체 같은 것들을 혼합하는 분체 혼합기나 기초 제품에서 미세한 그런 입자를 형성시켜주는 유화기라든지 단순 혼합하는 혼합기, 또 그 벌크를 1차 포장에 충전하는 충전기, 그리고 포장기 등이 있고요. 부대 설비로는 냉각 장치나 가열 장치, 분쇄기, 에어로졸 제조 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이나 온도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생산 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나 양, 품질에 따라 사용하는 생산 설비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설비 및 기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반면에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부는 아마도 수작업에 의한 그 수동 작업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일반적인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비 기구의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준용해서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들이 그 말 같습니다. 당연한 말들 같고요. 그래서 계속 눈과 귀에 익숙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제조 등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와 용구는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여 하고 깨끗하게 유지, 계획, 그리고 적절하게 유지, 검정되어야 합니다.
최종 시스템 설계는 각 원료와 완제품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공정 시스템의 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제품의 오염 방지, 그리고 화학적으로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흡수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원료와 자재 등은 공급과 출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되는 선입 선출의 개념을 준용해야 되고요. 정돈과 효율, 안전한 조작을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표면의 벌크 제품과 닿는 부분은 제품의 위생 처리와 청소가 용이해야 되고요. 제품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비의 아래와 위에 먼지의 퇴적을 최소화하고 라벨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적절한 문서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품 용기들, 즉 벌크나 반제품의 보관 용기들, 이런 것들은 환경의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요. 사용하지 않은 이동 호스와 액세서리는 건조하게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용으로 오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청소 위생 처리된 휴대용 설비와 도구는 적절한 위치 정해서 보관하고요. 포장 설비의 선택은 제품의 공정, 점도, 제품의 안정성, pH 밀도, 용기 재질 및 부품 설계 등과 같은 제품과 용기의 특성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포장 설비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는데요. 제품 오염 최소화, 또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제품에 첨가되거나 흡수되지 않아야 되겠죠. 제품과 접촉되는 부위에 청소 및 위생 관리가 용이하게 돼야 하고요. 효율적이며 안전한 조작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제공돼야 합니다. 제품과 최종 포장 요건을 고려하고요. 부품이 받침대의 위와 바닥에 오물이 고이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물리적 오염물질 축척에 유관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요. 제품과 포장의 변경이 용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포장 설비는 지속적인 성능 보증을 위해서 충분히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소모품에 관한 것들은 일단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나 가스켓 같은 경우 이런 그 성분들이 화장품에 녹아 흡수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소모품 선택 시 중요한 것은 재질과 표면의 제품과의 그 상호 관계를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다음은 오염물질의 제거 및 소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설비 세척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문제로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비 내벽에 남기도 쉽고 또 잔존한 세척제는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잔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과 증기 세척이 좋은 방법입니다. 용제로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또 블러시 등을 사용해서 아주 세세한 곳까지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세척 시 설비는 분해를 해서 꼼꼼하게 깨끗이 위생적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소독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비 소독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에탄올 70%입니다.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인데요. 오염물질 제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이들의 혼합액을 세정제라고 하는데요. 용매나 산, 염기, 세제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환경적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서는 수용성 세정제를 주로 사용하고요. 세정제 조건으로는 그 안전성이 높아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세정력이 우수해야 되고요. 헹굼이 용이하고 기구 및 장치 재질에 부식성이 없어야 되고요.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세정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알코올이나 페놀류 같은 것들은 작용 기능이 단백질, 응고 또는 변경에 의한 세포 기능 장애, 그리고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과 세포막 파괴에 의한 세포 기능 장애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독입니다. 병원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서 인체의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 기구 환경의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고요. 기구 등에 부착된 균에 사용하는 약재라고도 하죠. 소독제 선택 시 조건 및 고려사항인데요. 조건으로는 사용기간 동안 활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경제적이고 사용 농도에서 독성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제품이나 설비와 반응하지 않아야 되죠. 불쾌한 냄새가 남지 않아야 되고요.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져야 합니다. 5분 이내에 짧은 처리에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미생물을 최소한 99.9% 이상 사멸해야 합니다.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고려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적용 설비나 기구에 따라서 세척 및 소독 주기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제조 탱크, 저장 탱크, 또 파우치 및 부직표 등의 충전 기류는 제품 변경 시 1일 작업 완료 후, 그리고 호모나 아지믹서 같은 믹서류나 코팅기 및 성형 기류는 미사용 시 72시간 경과 후, 또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 시, 그리고 펌프나 필터, 카트리지 필터, 포장 기구류는 오염 발생 또는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세척 및 소독 주기를 운영합니다. 세척 도구로는 스펀지나 수세미, 솔, 스팀, 세척기 등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요. 세제 및 소독액으로는 온수나 정제수, 증기, 또 일반 주방세제나 70% 에탄올 등을 사용합니다. 설비 세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작업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설비 세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칙으로는 위험성이 없는 용제, 물이 최적입니다. 용제로 세척을 하고요.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기 세척은 좋은 방법이고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합니다.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반드시 분해해서 세척을 하고요. 세척 후에는 판정을 합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 후의 설비는 건조, 밀폐해서 보존합니다. 세척의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부적인 설비 기구 등의 세척 소독입니다. 세척 도구는 스펀지나 수세미솔, 스팀 세척기 등을 사용하고요. 세제 및 소독액은 온수나 정제수, 증기, 일반 주방세제, 70% 에탄올 등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원료 측량통입니다. 내용물이 포함된 그런 원료 측량통을 세척실로 이송을 하겠죠. 온수 60도씨의 온수로 측량통 내부를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세척소를 이용하여 세제로 세척을 하고요. 사용하는 세제는 클렌징 폼이나 중성 세제 등을 사용합니다. 다시 온수로 세제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후 정제수를 이용하여 측량통 내부를 세척하고요. UV로 멸균시킨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지정 대차, 카트 같은 것들로 이동시켜서 UV 등이 켜진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다. 제조설비, 믹서와 같은 것의 세척 소독입니다. 설비 내 잔류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세척 공정을 수행합니다. 믹서에 세척수 투입 후 7, 80도 정도로 가온 교반, 또 가온 후 세제 투입하여 균일 교반, 이때 세제는 클렌징 폼 중성 세제, 배출 호수로 세척수를 하수구로 배출합니다. 믹서에 정제수 투입 후 교반 세척하고요. 세척수 배출 후 정제수로 잔류물을 세척합니다. 배출하는 세척수에서 이물질, 색상 등을 통해 세척 상태를 유관 확인합니다. 세척 상태 불량 시 정제수를 투입하여 추가로 세척합니다. 내용물 저장통 등의 세척 소독입니다. 내용물은 다양한 형태의 제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척 소독 시 주의를 요하는데요. 물과 잘 섞여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제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제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세척 소독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물과 잘 씻겨 내려가는 제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 저장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세척 소독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사용된 저장통 등을 세척실로 이송을 합니다. 내용물 저장통 등은 온수로 1차적으로 세척하는데 60도씨 온수를 사용하고요. 당연히 세척솔로 이용해서 꼼꼼하게 잘 세제를 이용해 세척한 다음에 온수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세제를. W 제형, 즉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그런 제형 같은 경우에는 세제 세척을 원칙으로 하고 OW인 제형에서는 세제 세척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 세제는 클렌징 폼이나 중성 세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정제수를 이용해서 내용물 저장통 등을 세척을 하고요. UV로 멸균시킨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70% 에탄올을 기벽에 분사해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소독을 하고요. 세척 및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저장통과 덮개를 조립합니다. 세척 소독한 저장통을 UV 등이 켜진 보관실로 이동해서 보관 처리합니다.
포장 설비 등의 세척 소독입니다. 충전기를 중심으로 펌프나 호스 등의 부속 설비들이 있죠. 설비 분해를 잘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나머지의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터, 여과기, 체 등의 세척 소독입니다. 작고 좀 세밀한 부분들을 잘 닦아야 되기 때문에 세척소를 이용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서 나온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비 및 기구 관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그리고 폐기 기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